자, 2-1의 3강 마지막 챕터네요. 2-1의 3단원. 자, 에너지 T와 반도체.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데요. 이 T라는 거는 이제 물리에서만 다룰 것 같네요. 자, T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이 앞쪽에서 계속 에너지 준이 이런 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요, 기본적으로 기체는 원자들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같은 종류의 기체끼리는 당연히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뭐 A라는 놈이 뭐 이렇다. 저기 떨어져 있는 B라는 놈도 이렇다. 요 크기가 서로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런데 고체가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원자들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원자들의 거리가 가까우면 서로 간에 인력이나 반발력의 영향을 주죠. 인력이나 반발력 영향을 서로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 궤도가 조금 틀어진대요. 완벽히 똑같진 않고 이게 살짝 서로 차이가 나면서 서로 이제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돼. 여기 나와 있는 거 원자가 두 개일 때 보시면 서로 영향을 주니까 에너지 준위가 조금 틀어지면서 이렇게 겹쳐진답니다. 겹쳐진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화학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파울리, 베타울리라고 이름 붙여져 있네요.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즉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두 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전자들은 에너지 상태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들이 가까워지게 되면 미세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고체가 되면서 원자들이 매우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매우 많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히 모이게 됩니다. 계속 겹쳐지겠죠. 계속 겹쳐지다 보면은 이렇게 T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이. 그래서 고체가 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T를 이루게 됩니다. 에너지 T. 그러면 각각의 에너지 T들은 당연히 뭐예요? 뜨문뜨문 있게 되니까 불연속적이죠. 그죠? 그런데 T 내부는 연속적이 됩니다. T 내부는 연속적으로 봅니다. 자, T와 T는 불연속, T 내부는 연속.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하나의 연속한 T에서 여기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다라고 보자고요. A전자, B전자. 그럼 동일한 T에 있는 A전자와 B전자의 에너지는 어떠냐 이거죠. 이 경우도 같은 T에 있다고 같은 건 아니고요. 높은 쪽에 있는 놈의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시는 거. 고체가 되면은 에너지 준위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면서 겹쳐지게 됩니다. 겹쳐지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T가 만들어진다. T와 T는 불연속이지만 T 내부는 뭐다? 연속이다. 까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T 내부에서도 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에너지 T의 구조. 전자가 존재하는 곳도 있고 존재하면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전자가 T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T와 T 사이 T 간격이라는 곳에는 전자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허용된 T,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T, 전자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절대 온도가 0K일 때, 절대 0도일 때, 즉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없을 때 전자들은 허용된 T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 아래쪽부터 채워진다. 1번 T부터 채워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거를 화학에서 어떻게 배웠죠? 싸움의 원리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네요. 그죠?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전자가 채워지고요. 쭉 채워지다가
마지막에 채워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에 채워지는 거를 원자가띠라고 부르네요. 뭐 원자가 전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따온 말이겠죠. 마지막에 채워지는 띠를 원자가띠. 원자가띠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꽉 채워져 있으면 전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일 데가 없으니까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때는 전자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채워진 띠의 전자 상태에 따라서 꽉 채워져 있느냐, 뭐 좀 덜 채워져 있느냐, 요거 가지고 뭐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라고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전도띠는요,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띠입니다. 원자가띠 바로 위 체크하시고요. 위에 있는 띠로 전자가 전도띠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왜? 공간이 많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전자. 자,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자유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띠하고 띠 사이를 띠 간격, 띠 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전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띠와 전자의 이동은요, 원자가띠에 전자가 채워져 있으면 전자는 잘 못 움직이는데, 그죠? 근데 요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가면, 전도띠로 올라가면 잘 움직일 수 있다. 자유전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자유전자는요, 잃어버린 전자가 아니에요. 물질 내에 있는 전자입니다. 물질 내에서 좀 비교적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자 핵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전기가 어떻게 잘 통하냐. 자, 먼저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부르고요.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좋으려면 이 자유전자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전자와 양공은 기본적으로 1대1로 발생을 합니다. 1대1로 발생. 양공은 빈 구멍인데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전자가 올라가고 그 자리는 남잖아요. 그죠? 이런 걸 양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자유전자는 원자가띠 전자가 에너지 얻어서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로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자유전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한 빈 구멍, 양공인데요. 양공을 보시니까, 빈자리가 생겨요. 빈자리가 생기면 바로 옆에 있는 전자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생기면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 역시 전류가 잘 통하는데 영향을 주겠죠.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요 얘기는 양공의 움직임은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빈자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겠죠. 결과적으로 양공은 뭐하고 같냐? 전류의 이동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반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왔네요. 전자 이동과 양공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전도성과 전기 저항. 우리 V는 IR 요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반비례. 자, 물질의 전도성이 좋으면 전류가 잘 흐르면 저항은 작아지고 그 반대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저항이 커진다. 반비례한다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ohm의 법칙. 자, 그 다음에요. 고체들 간에 어떤 거는 잘 통하고 어떤 건 잘 통하지 않느냐. 어떤 거는 왜 자유전자가 잘 생기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느냐. 에너지띠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질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기 통하는 여부를 가지고 도체, 전기 엄청 잘 통하고요.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놈이고요. 적당히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거를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에너지띠의 구조가 세 물질이 서로 다르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원자과 띠랑 전도띠랑 거의 붙어 있죠? 네.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자유전자가 잘 생길 수 있습니까? 원자과 띠가 일부만 차 있거나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있는 케이스, 이런 구조를 가진 애들은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합니다. 자유전자가 무지 잘 생긴다는 뜻이고요. 금은, 구리, 철 이런 것들, 전기 잘 통하는 물질들이 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부도체의 경우는 자유전자가 거의 안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림을 보니까 띠 간격이 엄청 넓네요. 기본적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띠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원자과 띠 자체에서 전자들이 일단 움직이지를 못해요. 올라가야만 될 텐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가 안 통하는 다이아몬드, 유리나무, 고무 이런 것들이 이런 부도체, 절연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뭐냐?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인데 어떻게? 네,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있는 띠 간격이 좀 좁은 편인 거죠. 그래서 원자과 띠가 기본적으로 전자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잘 못 움직여요. 그런데 띠 간격이 좁으니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 얻으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오케이. 올라가는 전자들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그러면 전기가 그때는 조금 흐른다는 얘기죠. 원래 잘 안 통했는데 상황에 따라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띠 간격이 좁아서 전자가 일정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때는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에너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온도 같은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면 자유전자가 늘어납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다른 건 그렇지 않고요. 자, 이런 놈들은 주기율표의 14족인 규소와 저마늄 나왔네요. 14족 원소들이죠. 14족 원소들. 자, 규소나 저마늄이 이런 식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에너지띠 구조를. 자, 그 다음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 전기 전도도라는 얘기입니다. 전기 전도성을 정량적이라는 건 숫자로 나타낸 물리량으로, 네, 어디 봅시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물리량인데, 여기 나왔네.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와 같다. 그럼 비저항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비저항은 저항에서 나와요. 저항은 R이 저항이죠. 예. 저항은 여기 로우가 비저항입니다. 여기 비저항이에요. 비저항 곱하기 A는 단면적, 도선의 단면적, L은 도선의 길이.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금을 가지고 일정한 면적의 일정한 길이, 은을 가지고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길이로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도 이 둘은 전기 전도성, 저항이 달라요. 왜? 금하고는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비저항입니다. 즉, 이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예, 물질의 특성. 우리 화학에서 물질의 특성 배우죠? 예, 어떤 온도나 압력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물질의 특성도 일정한 값을 갖는 띄는 놈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 비저항 값의 역수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 전도도가. 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자, 비저항은 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도선의 길이인데 이거의 역수를 취하니까 이런 값이 나오겠죠. 네, 따라서 비저항이 물질의 특성이니 그거의 역수를 취한 전기 전도도도 물질의 특성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 네, 이걸로 문제 나와요. 뭐 A라는 어떤 물질의 단면적을 변화시켰다. 너를 2배로 키웠다.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가 된다. 아닙니다. 얘는 일정합니다. 일정. 얘를 2배로 키웠다. 그래도 너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너가 2배가 되면 저항값이 뭐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이게 줄어들 테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요거는 일정하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 그림이네요. 온도에 따른. 자,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반도체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반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요. 비정이 줄어들어. 전기가 잘 통하는 형태가 되고,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비정이 커져요. 오히려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도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유전자 많은 상태야. 이미 많은 상태인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원자 진동이 커집니다. 원자 진동이 커지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죠. 그래서 비정이 증가. 이 그림도 가끔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 나왔네요. 쭉 보니까 뭐 이런 놈들이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물질의 전도도를 보니까 은이 가장 잘 통하는 놈이네요. 구리보다 좋네요. 그죠? 예, 가격 때문에 아마 구리를 가지고 전선에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띠의 구조와 물질의 전기 전도도 외워야 되는 공식 하나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기본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기본적으로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주기율표의 14종 물질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들, 14족인 규소나 또는 전만형, 이런 애들이 순수 반도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인 줄 알았더니 적당한 어떤 상태가 되면 그때는 통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수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을 보시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낮은 온도에서 양공이나 자유전자 숫자가 매우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 통하는 성질이 있긴 한데 써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좀 쓰기에는 많이 불편해요. 사용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모든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쌍이 모두 다 공유결합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저걸 들뜬 상태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이걸 만든 거죠. 불순물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서, 불순물이라고 하면은 뭐 13족이나 또는 15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전기 전도성을 키운 놈입니다. 뭔가를 넣는 행위를 도핑이라고 하고요. 도핑을 한다는 얘기는요, 불순물을 넣는 거잖아. 그럼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 띠간격 사이에 이건 14족 거예요. 14족 원소의 띠간격 사이에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요겐 불순물 13족이나 15족 들어간 물질의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위죠. 그래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족 기본에 13족을 도핑을 해줍니다. 그러면 13족의 붕소, 알루미늄, 갈륨하고 인듐, 이런 것도 외워 두셔야 돼요. 선택지에 나오니까. 얘를 넣게 되면 세 군데 결합하고 나면 한 군데 결합을 못하는 양공이 꼭 하나 생겨요. 양공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고요. 기존보다는. 그러니까 양공이 추가적으로 억지로 만들어 준 거죠. 양공을. 따라서 13족 P형 반도체는 자유전자와 양공의 숫자를 비교하면 얘가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1대1인데 억지로 양공을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공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 라는 얘기고요. 양공의 에너지 준위는 여기입니다. 14족 원자과 띠 주변에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잘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어디에 있니? 양공의 원자과 띠에 가까워요. 그러면 P형 반도체. 그거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 N형 반도체는 14족에다가 15족을 도핑해주는 반도체고요. 질소나 인, 그 다음에 비소, 안티몬도 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도핑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4군데 공결합하고 나면 한 군데가 남네요. 얘는 오히려. 그죠? 그래서 15족을 넣어줄 때마다 이렇게 남는 전자가 생깁니다. 남는 전자가 생겨요. 저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자유전자가 잘 되겠죠. 그래서 저 남는 전자들이 전하를 운반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의 숫자가 양공의 숫자보다 많은 반도체가 되겠고요. 들어간 15족의 에너지 준위는 여기 전도띠에 가깝습니다. 전도띠에 가까우니까 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P형이건 N형이건 전부 다 순수 반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다. 반도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P형과 N형 반도체를 만들었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소자, 그런 소자들을, 부품들을, 여기 나와 있는 부품들을 다이오드라고 부르네요. 다이오드도 있고, 뭐 트랜지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다이오드 얘기만 나옵니다. P형과 N형을 서로 붙였습니다. 이걸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P형과 N형을 붙이고 양쪽에 이렇게 전극을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럼 P형에는 양공이 많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양공만 있는 건 아니고 N형에도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각각 많은 걸 대표 물질로 지금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옆에다 이렇게 그리면 P형에는 빈 구멍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산해서 얘가 일로 넘어가요. N형에는 자유전자가 많다고 그랬죠.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확산해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요. 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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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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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그래서 평상시에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자와 양공이 서로 바뀌어져 있는 일종의 비무장지대가 생겨요. 요거를 공핍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공핍층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전자나 양공의 이동이 생기지 않게끔 딱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처음에 여기서 살짝 교환이 되면서 더 이상은 오면 안 돼 라고 해서 일종의 평형 상태로 만들어진 게 공핍층. 자,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에 전압을 연결합니다. 그걸 바이어스라고 부르네요. 뭐 이름만 멋있죠. 별거 아니에요. 다이오드에 전압 연결한 겁니다. 자,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을 보셔요. 이것만 니네들이 잘 기억하면 될 텐데 P형에다가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그걸 연결해 준 겁니다. 그럼 N형엔 당연히 마이너스 연결하겠죠? 자, P형에 플러스 연결한 거예요. N형에다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는 전자를 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전자들이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전자가 넘으면 이쪽에 있는 양공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넘어가게 되는 꼴이겠죠. 전자가 일로 치워지면 양공은 일로 가는 형태가 돼요. 반대로.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생깁니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밀려나면서 서로 이 중심에서 접합면 통과하죠. 양공과 전자의 교환이 발생을 하죠. 교환이.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네. 양공의 이동이 전류의 이동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양공이 지금 P형에서 N형으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양공이 이렇게. 전류가 P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는 P에서 N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역방향의 경우는 흐르지 않습니다. N형의 플러스 극이 연결되면 전자가 중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쪽에 쌓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쪽에 쌓여버리면서 이 중앙면에서 전자와 양공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네요. 그래서 전기 흐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만 전류 흐른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한 게 정류작용이라는 겁니다.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부르고요. P형에서 N형입니다. 무조건 P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육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교류 전기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건 기본적으로 교류 전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전기죠. 자, 얘를 다이오드에 통과시키게 되면
자, 이쪽이 플러스가 1번, 마이너스가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고 2번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1번으로 갈 때는 다이오드 통과합니다. 삼각형이 P고 짝대기가 N이거든요. 근데 2번으로 흘러올 때는 흐르지 않습니다. 2번은 통과되지 못해요. 여기를. 2번은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끊어진 거죠. 끊어진 전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번만 통과돼요. 2번은 통과 안 되고. 따라서 1번 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릅니다. 이 출력 전압에서. 그래서 이런 전류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거르고 플러스만 지금 표시하게 된 거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전기는 현재 다이오드 한 개 가지고 한 거고요. 다이오드를 여러 개 시차를 두고 흐르게끔 여러 개 설치를 해서 교류를 이렇게 직류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육이라고 해요. 자, 다이오드 첫 번째 역할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에 이용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전구 대신 쓸 수가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먼저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한 소자인데요. 똑같습니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N형, P형이라고 하면 여기 전자, 여기 양공이라고 할게요. 그럼 N형에 마이너스, P형에는 플러스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이 이렇게 되면 이 전자 밀려서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 넘어오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밑에 있는 이게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이건 양공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게끔 만들어주는 다이오드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빛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띠 간격의 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 요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개의 다이오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세 종류의 다이오드를 가지고 전구 대신 쓰는 겁니다. 이 세 개가 1대1 대 1의 만약에 색이라면 1대1 대 1로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우리가 쓰고 있는 흰색 빛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이오드 접합면에서 전자 양공이 결합하면 띠 간격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빛이 방출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요 띠 간격이겠죠. 띠 간격에 따라서 방출되는 색깔이 다르다. 세 가지 색입니다. RGB. 그거에 해당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 띠 간격을. 자, 요런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예요. 전구 대용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광 다이오드는 반대네요. 이름이 다르죠? 광 다이오드는 빛을 비추면 전기가 통한대요. 빛 에너지를 바로 전류로 바꿔주는 그런 부품이네요. 저거는 조금 다르겠네요, 얘랑. 자, 이렇게 P형과 N형이 있어요. 여기 N형, 여기 P형, 여기 전자, 여기 양공 이렇게 있는데 광다이오드는 전압을 연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전구를 대신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현재는 전기 흐르지 않죠. 여기에 빛을 가야 돼요. 이렇게 빛. 네. 그러면 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를 흡수한 이 전자가 튀어나와요. 위쪽으로 이렇게. 예. 그럼 전자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라며.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지.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전류가 위로 흘러가니까 전구에는 불이 들어올 거죠. 그럼 P형에서 전류가 나왔으니까 P형은 플러스 극, N형은 마이너스 극의 전지가 되는 겁니다. 빛을 받아서 이 다이오드는 하나의 전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바로 태양전지 있죠. 태양전지의 원리예요. 태양전지의 원리. 빛 받아서 전자가 탈출하는 걸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광전 효과 이렇게 받으시고, 이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발광이거든요. 발광의 경우에는 여기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죠? 광다이오드 경우에는
이 전자가 위쪽으로 도선 타고 위로 빠져나가는 그림이죠. N에서 P가 아니고요. 그죠? 이동 방향이 서로 달라요. 다르죠? 예. 이거 물어본 적 있습니다. 전자가 왜 튀어나가요? 그 광전 효과 때문에요. 여기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 두 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관련 문제 좀 풀어 보시고요. 네. 네. 한번 내용 찬찬히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